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방송 난 알아의 난선생 이창입니다. 반가. 오늘은 제가 지난번 난장터에서 판매했던 물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전에 많은 분들이 호응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특히 신규로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 많고, 그래서 배송이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나, 하여튼 제가 내일까지,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 그래서 화요일까지 최대한 배송을 완료하고 배송 문자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왜 그때 사고 싶은데 영상을 왜 나한테 알람이 안 오냐, 언제 파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보통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키잖아요. 키면 이제 제가 제 방송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방송을 보시면, 이렇게 보실 때 여기 보면 종 있죠. 종 보이시나요? 종 있죠. 종에서 이렇게 누르세요. 눌러서 맨 위에 있는 거 여기 있죠. 이렇게 종 옆에 이렇게 모양 있는 거 있죠. 요거를 딱 누르시면 전체가 다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저희 방송이 새로 올라갈 때마다 알람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시면 왜 저는 오다 안 올까요?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죠. 그죠? 그래서 그 알람 설정을 꼭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때 뭐냐면 1번이 카틀리아 였어요. 미니키니. 2번이 라라송. 3번이 덴들비미교. 4번이 엑소틱 스마일이었고요. 네, 5번이 이제 병묘였습니다. 플라스크요. 그래서 1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보시면 1번과 4번이죠. 카틀리아, 엔젤소라까지 세 개의 카틀리아가 있는데, 여기서 분갈이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분갈이는 봄철에 많이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분갈이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식재가 안 좋던가 물건을 샀는데 뿌리가 썩었으면 늦더라도 안 한 것보다는 당연히 하는 게 좋습니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세력이 더 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갈이는 봄에 하는 게 좋다. 하지만 가을이나 겨울에도 물건을 구입했는데 뿌리가 너무 안 좋으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리고 분갈이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촉을 분줄해서 쪼개는 게 있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이런 경우는 멀쩡하게 잘 자라는 거를 촉이 많으니까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데 이걸 쪼개서 분주라고 그러죠. 분주하는 거는 사실은 무조건 가을에 하는 게 안 좋죠. 특히 가정에서. 농가에서는 인위적으로 온도나 온습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가정에서는 봄에 하시는 게 좋고, 오늘은 그냥 분갈이인데 단순히 분만 살짝 옮기는 거 있죠. 이런 거 괜찮아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걸 잘 보세요. 요거 두 개는 지금 식재도 괜찮고 뿌리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봄까지는 그냥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분갈이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전혀 무방한 거죠. 그 설명을 제가 잘 기억하세요. 이렇게 두 개는. 그리고 라라송은 꽃이 지면 분갈이를 하든가, 꽃이 있는 상태라도 분갈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라라송 자체가 뿌리가 좀 약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부작이나 아니면 토분 아니면 통기가 잘 되는 곳에 수태로 감아서 키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제 품종, 그러니까 다 카틀리아마다 틀리고 성격마다 틀리기 때문에 품종마다 성격이 좀 틀려요. 좀 까다로운 친구도 있고 아닌 친구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요 두 품종은 분갈이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분갈이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키우냐면, 이렇게 있으면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잘 쓰러지고. 그래서 이대로 키우되, 분갈이를 하게 되면, 자 보세요. 이런 토분에 넣을 수도 있고요. 이런 이렇게 플라스틱 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키우는 거에 따라 틀려지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좀 물을 많이 주고 통기를 많이 요한다 그러면 이런 토분을 쓰시는 게 좋고, 나는 관리를 그래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플라스틱도 괜찮습니다. 어떤 게 더 잘 큰다는 거는 말할 수 없으나,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토분이 통기나 이런 건 유리해서 내가 물 줄 때마다 과습으로 인해서 실패를 많이 본다 그러면 이런 걸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그러지 않고 나는 물 관리 잘한다 그러면 그냥 플라스틱 분을 쓰셔도 됩니다. 자, 먼저 이 정도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의 미니키니를 분갈이를 하려고 하면 지금 요 정도 사이즈는 요게 지금 몇 cm? 11cm짜리예요. 화분 터분이에요. 11cm는 조금 커요. 부담이 가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실패 보는 분들이 너무 분을 이렇게 큰 걸 많이 써요. 제가 누차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 관리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선이 좋은 거고, 요 정도 선에서 갈 때 저희는 보통 보시면, 자 보세요. 여기에 굵은 바크가 있으면 여기를 좀 채워주고 하면 더 유리하고, 그러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없어도 좀 낮게 심으면 되니까요. 키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먼저 분을 갈아볼게요. 이건 분을 분갈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냥 옮긴다는 개념이죠. 자, 보여드리면, 자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있습니다. 살짝 일단 빼봐요. 딱 뺐어요. 했더니 뿌리 튼튼해요. 이거 식재도 이상이 없어요. 근데 여기 살짝 뿌리가 좀 나간 부분이 없네요. 여기에 좀 약하지만 실뿌리는 요건 살아있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요거는 좀 문제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 살짝 들어서 요 뿌리가 여기까지. 그냥 살짝 떨어지네요. 그냥 이렇게. 이건 멀쩡하고, 여기도 다 멀쩡하네요. 그거 한 줄기가 문제 있었네요. 그럼 이거를 빼서 여기다가 그냥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데 여기서부터 어린 거, 그러니까 오래된 거죠. 할머니 쪽부터 시작해서 어린 쪽으로 가서 뒤로 자라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으로 바싹 붙이는 게 좋죠. 이렇게 바싹 붙이는 게 좋고, 제가 이제 식재를 넣으면서 요 사이에다 이렇게 이쪽으로 밀고, 요거를 분갈이 하실 때 저는 지금 가는 바크를 써요. 요 정도 화분까지 가는 바크 써도 되니까. 근데 좀 더 커서 큰 분이 있잖아요. 나중에 컸을 때 더 큰 분을 옮길 때는 중간 바크나 섞어서 쓰는 게 좀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치면 이렇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냥 헐렁하게 놔둬서 안 됩니다. 그냥 물론 다져지긴 하는데, 그래서 살짝 털어서 안에까지 쭉 꾹꾹 눌러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분갈이. 그래서 이쪽을 반을 봤을 때 정확하게 반인데 제가 이쪽으로 다 붙였죠. 그 이유는 뒤쪽으로 자라기 때문에 이렇게 분갈이 한 거예요. 잘 아시겠죠? 이렇게 분갈이 끝. 아주 쉽습니다. 이렇게 분갈이 끝. 네, 두 번째. 이 정도 사이즈는 여기다 들어가긴 좀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요것도 또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 엑서틱 스마일입니다. 분을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분을 안 갈았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런 거를 터보닌 같은 데 넣어놓고 하셔도 되는데, 진짜 더 좋은 거는, 얘네들은 카틀리아는 사실은 요 영상 끝나고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카틀리아는 사실은 건조하고 말려야 된다, 추위를 먹여야 된다, 아닙니다. 그렇게 물론 야생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떨어지나, 카틀리아는 그런 거 화분화 하는 거, 꽃을 피는 조건 중에서 온도 편차가 나야 된다, 말라야 된다, 이런 거 없이 꽃이 피기 때문에 굳이 그러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만약에 키우시면, 저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 키우면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물이 있죠. 간단해요. 요런 식으로 다 키우면 돼요. 요런 식으로 다 넣어놓고 물 줄 때도 빼서 물을 담았다 그럴 필요 없이 여기다가 물을 반 채워요. 그리고 5분에서 1시간 정도, 2시간도 괜찮아요. 그 이후에 지나서 물이 이만큼 채웠는데 쭉 빠져서 이만큼밖에 없어. 그럼 그 물을 따라 버리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런 데다 넣어놓으면 요 안에 습이 유지되면서 실내에서 키웠을 때 건조하지 않고 잘 키우고, 특히 꽃대 나올 때도 꽃이 나오다가 벌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꽃이 문드러지는 경우 있어요. 환경 변화 때문에. 그리고 원래 품종 자체가 약해서 꽃 한두 송이를 떨군 애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경우에 이렇게 플랜트 커버 같이 넣어놓고 습을 유지시켜주면 꽃도 더 잘 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제가 한번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토분에다 할 거예요. 이렇게 토분에다 할 거고,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 좀 더 크게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돼요. 근데 저는 요거는 오늘은 제가 구멍을 그렇게 크게 안 뚫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시만 멈춰 보실래요? 제가 준비를 좀 못한 게 있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이어서 해보겠는데, 오늘은 제가 예를 들어서 깔방이 없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없을 경우, 아니면 그리고 다른 소재가 있을 경우, 밑에 깔망을 깔고 그 다음에 굵은 바크를 좀 쓰고 쓰면은 이 분이 좀 크니까 훨씬 더 유리하긴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제가 하니까 이런 것도 괜찮더라고요. 이거 화산석이에요. 이런 돌이 있죠. 썩지 않잖아요. 통기도 잘 되고 물도 안 먹고 배수 잘 되니까 제가 요거를 여기 화분 크기에서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살짝 붓고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반드시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아니라 깔망 끼고 중간 바크나 가는 바크 써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제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통기가 더 잘 되고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얘도 살짝 눌러줍니다. 이렇게 눌러주고 확인 눌러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뿌리가 완전 멀쩡해요. 이상이 없죠. 전체적으로 이상이 없습니다. 네, 다 멀쩡하고 튼튼해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한다 그랬죠? 손을 댈 필요 없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확인, 식재가 오래됐나 안 됐나 보면 알아요. 가루가 많고 부식이 돼 있으면 그 무조건 다 털고 새 걸로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보니까 멀쩡해요. 근데 나는 무조건 다 하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거를 살살살살 다 털어서 다시 바크를 채워주는 게 당연히 좋죠. 전부 새 식재로 해서. 근데 저는 봤을 때 얘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놓고, 이게 반드시 이쪽이죠. 진행 방향이 이렇게 자랍니다. 이렇게 이게 가장 어린 촉이죠. 그래서 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심으면 되죠. 그러면 이거 심었고요. 그 다음 라라송을 한번 볼까요? 라라송은 받으시면 저희가 웬만한 떡잎 같은 거 제거하게 했는데, 요렇게 얘가 이제 태촉이죠. 이렇게 오래된 촉 중에서 잎이 이렇게 빨간 게 있어요. 근데 요거를 그래도 강압성 기능은 조금 하긴 하는데, 보기 흉하다면 요 정도 잎은 따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것들은 잔으로 떨어지는 거 따지고, 요거까지는 제가 안 따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따지고, 이 라라송이 사실은 키우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 농가분도 하신 말씀이 어렸을 때부터 엄청 잘 안 자라고 힘들어요. 근데 이 정도 커서는 그 다음부터는 잘 자라는데, 제가 키워보니까 이거는 가능하면 통기가 잘 되는 분에 시켜서 잘 마르는 그런 분이나 부작 같은 데 키웠을 때 유리한 것 같아요. 특히 요런 소형종은 앞에 S자가 붙어요. SLC 이런 식으로 해서 소프로니스라는 혈통이 들어가면서 작게 되는 건데, 그런 계통들이 주로 좀 까다스러워요. 그래서 레드돌 키우다 실패하신 분 많이 있어요. 계속 말라가고. 근데 레드돌보다 더 심한 게 옐로우돌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통기가 잘 되고 그런 분에다 심어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해보면 얘도 뿌리가 여기 보냈지만 뿌리가 분명히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니까 이미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괜찮네. 근데 여기 뿌리가, 제가 이걸 다 털 겁니다. 이건 보니까 식재가 보시는 것처럼 이미 낡아서, 이렇게 벌써 낡았어요. 왜냐면 다른 애들보다 더디 자라갖고 분갈이를 더 늦게 한 것 같아요. 안 나오고, 털고, 이제 보시면, 자, 이런 경우가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는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수태를 털고 다시 털고 밖으로 키우면 완전 밖으로 하든가 아니면 수태에다가 수태로 감아서 해야 되는데 농가에서 수태로 감아서 얘를 키우기는 호접란 같은 경우는 성장 속도도 빠르고 빨리빨리 회전이 되니까 수태를 써요. 굳이 뉴질랜드 안 쓰고 농가에서는 칠레산을 씁니다. 그래도 써도 왜냐면 이게 생산 단가라는 게 맞지 않으면 농가에서 생산이 어렵죠. 그래서 가격 경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호접 같이 순환이 좀 빠른 애들은 칠레산을 쓰긴 하는데 우리 이런 카틀리아에서는 그렇게 수태를 썼을 경우에 2년 3년을 키워야 되는 일이 생겨서 수태를 안 쓰고 주로 바크를 씁니다. 그러면 자 보시면 근데 그때 이걸 털었어야 되는데 안 털고 대부분은 이렇게 심어요. 농가에서는 그렇게 심는데 가정에서는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태가 있으면 아예 그 전에 제거를 해주고 밖으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죠? 이렇게 제거를 하고요. 제거를 하고, 제거를 해보면 어때요? 수태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는 뿌리들이 벌써 다 상했죠? 보이시죠? 그래서 멀쩡한 뿌리 제가 모르시면 눌러보면 딱딱해. 통과. 딱딱해. 통과. 딱딱해. 통과. 물렁해. 이렇게. 그럼 이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죽은 뿌리가. 요런 게 같이 들어가서 심을 때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썩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과감하게 제거. 네. 여기도 여기 보시면 이쪽 뿌리는 다 나갔어요. 제거를 하고 나머니 이 정도가 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밖으로도 심어도 되지만 저는 이런 경우는 토분에 심는 게 이 품종은 유리하기 때문에 제가 토분으로 심겠습니다. 이렇게 다 털고요. 그죠? 털고 마이크 여기 있었네. 제가 이게 마이크를 달아서 이제 갖다 놓으세요. 여기다가 약간 지지직거려 소리가 많이 컸거든요. 죄송합니다. 다시 촬영해야 되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 없는 관계상 제가 이게 타다가 부스럭 소리 나도 이해를 해주세요. 오늘 저 택배하고 바꿔갖고요. 잠시만요. 자, 다시 왔습니다. 여기 달고 다시 한번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마이크를 자꾸 들고 여기 있을 때 괜찮은데 여기다가 막 떨어지면 소리가 되게 안 좋은 소리가 났을 거야. 자, 요런 경우 있죠. 이렇게 털었어요. 그럼 전 요거를 분을 가는데 이때 요런 것들은 될 수 있으면 분이 좀 더 작은 분이 더 유리해요. 다시 뿌리를 내주고 그러면 저는 스테로 요거를 분을 갈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에서도 이 사이에 뿌리를 살짝 벌려주고 이 안에 이렇게 넣죠. 이렇게 넣고 이것도 또한 뒤로 자라기 때문에 뒤에만 계속 대줄 겁니다. 이렇게 대주고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대주고. 이것도 제가 그냥 바닥에 통기용으로 까는 것 중에서 굵은 바트크도 괜찮고 뭐 하이드로볼도 되고 괜찮은데 하이드로볼 있죠. 빨간 볼 그거는 가루가 돼요. 나중에 습이 되고 그 난석도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루가 되진 않지만 또 습이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구멍을 더 크게 뚫어서 망분을 깔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늘은 다시 그냥 이렇게 이런 애들은 썩지 않죠. 화산석은. 그죠? 화산석 같은 경우를 깔아도 되고요. 정말 좋은 거는 팁을 알려드리면 맥반석 있죠. 카틸리아 진짜 오래도록 잘 키우고 싶다 그러면 통기를 위해서 이 바닥을 이렇게 깔 때 맥반석도 맥반석이 얘보다 훨씬 낫죠. 근데 맥반석이나 이런 화산석은 인터넷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고 화원에 가면 팔아요. 요거 한 봉에 요만큼 해봐야 몇천 원 안 하거든요. 그리고 사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얘를 넣고 그리고 부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부작하셔도 되고요. 약간 단단하게 눌러주시는 게 좋죠. 이렇게 심을 거고요. 그 다음에 미니긴장은 아까 카틀리아 이렇게 심은 거 있죠? 그렇게 같이 심어도 돼요. 똑같이 이 정도 사이즈로 들어가면 됩니다. 근데 분갈이 안 하셔도 되고요, 이것도. 그리고 이건 내년쯤에 봄에 원래 꽃이 피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다 피진 않을 거고, 그 중에 세력이 좀 괜찮은, 좀 잘 빠져갖고, 성장이 좋은 친구들은 꽃이 필 거고, 그러지 않은 집은 내후년에는 확실히 필 거고, 내년까지는 아마도 피는 분, 안 피는 분, 이렇게 그 정도 이렇게 반반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이는 이제 잎을 감당하시는 거고. 사실 심을 때, 아까 카틀리아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붙여서 심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나 보니까 대부분의 얘네들은 세력이 촉이 여러 군데서 나오더라고요. 앞뒤 옆에서 막 터져요. 쌍대로도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촉이 사방으로 나오기 때문에 심을 때는 정중앙에다가 이렇게 정중앙에다 심는 게 좋다.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정중앙에다 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화분이 있으면 정중앙에다 놓고 채우는 게 좋겠죠. 그죠? 분갈이 하실 분들은 요거는 분갈이 안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플라스크.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영상에서 다 해드렸기 때문에 오늘 보시는 분은 참고만 하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 제가 이제 온도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배를 보낼 때 혹시 깨질지 몰라서 이렇게 해서 다 세워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일 싸는 건데요. 과일 싸는 걸 이렇게 보낸 데도 있고, 그러지 않고 이게 좀 모자라서 이 친구로 요걸로, 요 소재로 해서 더 많이 감아서 보낸 게 있으니까 이렇게 받으시면 되고,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설명드렸었죠? 여기에 오염된 거, 허옇게, 곰팡이 쓴 게 안 보이면 요대로 좀 계속 더 놔둬도 된다. 내년 봄까지 계속 지켜보다가 혹시 곰팡이가 생기고 그러면 그때는 무조건 빨리 열어서 작은 데다가 수태로 감아서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받으시면 깨끗한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얗 떡잎진 게 있어요. 이렇게 노랗게. 배양면에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것도 생기는 거는. 그거는 병이 생기진 않습니다. 요대로 그냥 키워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무시하시고. 근데 단 요 밑에 요거 그죠? 배지라고 하는 여기가 곰팡이가 쓴다 그러면 무조건 뚜껑 열어서 저걸 다시 꺼내서 바로 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건 심었을 경우에 여기 안에서 꺼내서 2개, 3개 정도까지 같이 심어도 돼요. 어차피 내년 봄 돼서 4, 5월 달쯤에 촉이 나오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대로 심는 것보다 거기서 또 뜯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더 분리를 해서, 아니면 너무 밀식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너무 낮게 하나씩 하지 마시고 3개는 떨어지는 대로, 물에다 썼다면 떨어지거든요. 그럼 2개든 3개든 4개든 그렇게 해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단 주의할 거는, 이거는 저온에서 잘 커요. 긴기한 혈통이 들어가서. 하지만 어렸을 때는 온도를 높여서 최대한 햇빛이 잘 들고 온도가 가장 높은 곳에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베란다에서 키우다가는 다 잘못하면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와요. 온도가 어렸을 때는 좀 높은 온도를 유지하는 게 좋다. 그죠? 실내에서 키우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분갈이도 했고,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 자,
이거를 여기부터 중요하죠. 거실로 갈 거냐? 베란다로 갈 거냐? 여기 거실, 베란다. 자. 카틀리아를 재배할 때 온도가 농가에서 몇 도 놓는지 아세요? 그리고 농가에서 놓고 싶은 온도 아세요? 자, 농가에서는 사실은 카틀리아의 경우, 긴기하고 틀리고, 카틀리아의 경우는 농가에서는 저 같은 경우 키울 때, 난방비가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럼 저는 20도 정도 겨울에 놓겠어요. 외부보다 너무 따뜻하게 그 겨울에 추운데 바깥 온도하고 온도 편차가 너무 심하게 놓는 건 그렇고, 20도를 놓고 정 안 된다. 그러면 12도 정도를 놓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가들은 12도 정도 놓습니다. 난방비 때문에. 그리고 정말 난방비 없던가 농가에서 겨울을 버틸 난방비가 없는 농가들도 있어요. 그러던가 아니면 카틀리아하고 긴기아늄이나 몇 가지를 같이 키우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긴기아늄 온도도 떨궈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7도까지 떨구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온도가 카틀리아가 뚝 떨어지면 물이 잘 안 마르고 물을 잘 안 줍니다. 위험하니까. 근데 12도 정도까지는 유지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베란다에서 키웠더니 뭐 괜찮더라. 우리 뭐 많이 떨어져야 7도, 10도 가끔 떨어지고 정말 추울 때 5도 정도 잠깐 떨어집니다. 이런 집들은 베란다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신 분들, 베란다가 너무 춥거나 관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카틀리아는 전부 다 이렇게 거실로 오는 게 좋죠. 특히 분을 갈았을 때는 더 마찬가지고요. 분을 갈았을 때는 좀 더 따뜻한 게 훨씬 유리하죠. 그러니까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여기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빛이 잘 드는 따뜻한 곳에 두는 게 좋다. 그리고 경험이 마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약간 말리면서 베란다에다 놓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꽃을 보기 위해서 베란다로 간다. 저온 처리를 해야지 꽃이 나온다. 물을 말린다. 이건 아닙니다. 카틀리아는. 물을 말리고 괴롭혀서 꽃이 피는 식물은 다 그럼 대부분 피긴 하지만 그건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안 해도 꽃이 핀다. 덴드로나 이런 계통들만 저온으로 떨구는 거지. 그럼 이 친구는 그죠? 긴기아늄 혈통도 있고 약간 고온성도 섞여 있는데 70% 정도가 저온성 혈통을 갖고 있다 했죠. 긴기아늄 혈통을, 베리오다라는 혈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둬도 되고 여기다 둬도 돼요. 여기서도 잘 견디고 여기서도 잘 견디니까 마음대로 선택하셔도 됩니다. 보통 7도, 5도까지 떨어져도 그렇게 문제는 안 생겨요. 그러니까 베란다에서 키워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만드신 분이 저한테 꼭 전해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얘는 보통 긴기아늄 저온으로 떨어져 꽃이 나오잖아요. 얘는 그러지 않아요. 고온으로 계속 키워도 꽃이 나온답니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뿌리를 그러니까 다 완전히 제거는 안 했지만 대부분의 뿌리를 제거했던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당연히 여기보다는 온도가 높은 쪽이 당연히 좋겠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우시고 그다음에 요거 배양면은 낱개로 심어서 하면 어떻게 이쪽보다 무조건 따뜻한 쪽으로 오는 게 무조건 좋다. 그죠? 이거는 잘하는 거지 꽃이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 그럼 추운 쪽으로 가면 물을 며칠에 한 번 주세요. 자꾸 말씀을 이렇게 여쭤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거실로 오면 잘 말리겠죠. 그러니까 4, 5일 해줄 수도 있고 5일에 6일 해줄 수도 있어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실로 들어오면 안 그래도 겨울철 난방하잖아요. 그죠? 뭐 히터로 하는 분도 있고 뭐 온도를 내서 올라가서 하는 분들이 있는데 난방을 하기 때문에 건조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까 보는 것처럼 이렇게 플랜트 커버를 활용해서 이렇게 넣어놓고 키우면 실패 대부분이 안 해요. 밑에가 그렇게 건조해도 요 안에 습이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단 분이 꽉 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틈새가 있어서 하는 게 좋죠. 이렇게 플랜트 커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키우시는 게 좋다. 꼭 굳이 이런 게 없어도 페트병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서 이런 거죠. 자, 당연히 추운 데로 가면 물이 덜 말리겠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줄 때
너무 춥다 그러면 아예 주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며칠 정도 따뜻해질 것 같다 해서 따뜻하다 그러면 그때 물 주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베란다하고 거실은 물 관리, 아무리 겨울이라도 물 관리는 당연히 틀리다 하는 거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료. 보통 비료는 이게 오스모 코트도 있고, 홈그린도 있고, 멀티코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코팅, 그 회사마다 코팅 방법은 틀리지만, 코팅하는 목적은 똑같아요. 비료가 있고, 기름으로 코팅을 해서, 물이 들어가면, 3차, 역삼차를 이용해서 물이 들어가고 비료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 내보내주는데, 4개월에서 5개월짜리가 있고, 보통, 근데 12개월짜리, 10개월, 12개월짜리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12개월짜리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서서히 높겠죠. 그러니까 비료 피해가 더 적으니까 좀 더 많이 올려도 되고, 이런 게 보통 4개월짜리가 보통 기본인데, 봄에 이건 4개월 가는 거예요. 근데 4개월 동안 올려놓은 비료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농가에서는 막 가득 넣기도 해요. 물 좋은 데서는. 근데 가정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보통 요 정도 기준에서 봄에는 이게 몇 달 될까요? 5, 60알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봄에는 여기 이 정도 크기면 가정에서는 20알에서 25알. 30알 끝. 좀 더 난 비를 더 많이 주기 때문에 30알까지도 괜찮긴 하지만 제가 볼 때 20알 정도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 정도가 20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뿌리에서 가깝지 않은 곳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뿌리에서 가까웠지 않은 곳에 이 정도 주고, 그럼 겨울엔 주지 않냐? 근데 아예 주지 말아라는 분도 있고 그러지만 제 경우에 볼 때 겨울에 아주 춥지 않은 곳에는 거실에서 키우시는 분은 그래서 주는 게 좋고. 왜냐면 4월 달에 주면 4에서 5, 6, 7, 8, 9 정도 되면 비료기가 떨어지죠. 그러면 다시 한번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겨울 들었으면서 10월이나 11월 달 줄 때는 원래 20알 줬으면 보통 5알에서 10알 정도 주는 게 좋아요. 거실 같은 경우. 그리고 베란다로 간 것들은 혹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안 주는 것도 뭐 일리는 있는데 제가 볼 땐 그래도 5, 6알 정도는 올려놓는 게 이렇게 올려놓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새로 했는데 까먹었네. 분갈이 했는데 특히 이런 경우 비료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주지 말라 그러던데요. 아닙니다. 분갈이 한 것도 줘야 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런 비료는 이렇게 주시면 비료는 주자마자 바로 녹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서부터 서서히 녹으니까 저도 전혀 무방하다. 그리고 이렇게 분갈이 했다고 그래서 왜 분갈이 하면 비료 주지 말아야 되죠? 분갈이해서 스트레스 받고 그랬으면 비료를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리고 비료를 아예 안 쓰고도 잘 키우시는 분들이 있긴 하나 그래도 비료가 있으면 조금씩 쓰시는 게 좋고 분갈이 해도 줘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분갈이 하면 물을 줘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분갈이 하면 물을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자, 모르시겠다고. 자, 분갈이 했을 경우 제가 알려드릴게요. 분갈이 해도 물은 당연히 줘야 돼요. 뿌리를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 두 개는 뿌리 스트레스를 전혀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분무를 갈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날 물을 흠뻑 주는 게 좋은데 이런 경우 새로 갈았을 경우에는 아무리 바크가 뉴질랜드가 아니라 뉴질랜드 할아버지 산이라도 잔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담궜다 주기도 하지만 처음에 했을 때는 샤워기로 물을 쭉 빼서 그런 찌꺼기를 제거해 주는 게 좋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물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 같은 분갈이인데 분주는 아니에요. 분주는 더 스트레스 받겠죠. 이걸 잘려서 쪼개니까. 근데 그것도 계절상도 지금 되게 이제 점점 추워지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뿌리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걸 죽은 뿌리를 제거하고 넣었어요. 그럼 스트레스를 이제 많이 받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새 뿌리를 내려야 되죠. 이럴 때는 꽃이 있어도 약간 꽃보다는 얘를 더 위한 거기 때문에 약간 말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어떻게 물을 주냐? 내가 이런 말씀을 처음 드린 것 같아요. 물을 이런 경우는 보통 제가 담궜다 빼서야 하잖아요. 이런 경우는 안 담그는 게 좋아요. 왜냐면 뿌리가 많이 있으면 꽉 차 있든가 아까 같은 경우는 뿌리가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면 뿌리를 타고 쭉 내려가고 잘 먹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물을 전면관수하든가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에가 계속 안 말라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 자 이렇게 있으면 자, 내가 물을 어떤 경우 주냐면 뿌리가 뻗을 때까지. 근데 겨울 동안에 계속 안 뻗고 버티는 경우 있다가 봄 되면 쭉 뻗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는 좀 따뜻한 곳에 두는 게 좋다 그랬죠. 그리고 물을 줄 때 이런 쪽은 위에서 살짝 이렇게. 어차피 물을 줬을 때 밑에까지 뿌리가 없어요. 물을 못 먹어요. 위에 뿌리가 있어봐야 여기서부터 요 정도 선에서 걸쳐서 몇 가닥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줘서 물을 주고 좀 빨리 말리고 물을 주고 좀 빨리 말라서 그리고 물이 너무 흥건하게 젖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렇게 말라서 뿌리가 빨리 뻗도록 유도하고 뿌리가 뻗어서 이렇게 전체를 다 감아서 내렸으면 그때는 정상적으로 담궜다 빼서 해도 좋다. 그리고 이럴 때 비료를 하이퍼넥스나 일반 비료를 타서 관주를 하면 어떨까요? 근데 관주해도 무방하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애들은 관주하면 당연히 더 좋죠. 이런 경우는 두 개는. 근데 이런 경우는 관주해서 스프레이를 줄 때 여기가 잘 못 먹잖아요. 뿌리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관주해서 주시되 그리고 이 잎 뒷면 있죠. 위에는 소용없어요. 위에다가 스프레이 해갖고 비벼주는 거는 밥을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밥을 여기다 주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다 밥 못 먹죠? 여기다 이렇게 밥 주면 안 되죠? 그리고 밥 못 먹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는 기공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뒷면에 있기 때문에 스프레이는 뒷면에 뿌려주는 게 좋다. 3, 4일 정도, 4, 5일 정도 한 번씩 뿌려주면 뿌리 내림이나 탄력 받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뭐 이렇게 길게 얘기했고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이거 마이크 떨어져 갖고 소리 난 거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해주시고 제가 이달의 난초에서 했던 카틀리아하고 요 몇 가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궁금하신 분 그래서 요거 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궁금하신 거는 어떻게 해요? 밑에다가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또 취합해서 할 거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이달의 난초 재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